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FTX 파산 절차가 드디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이 마음을 슬프는데 온 체력을 다 방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모면하고 해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과 주의사항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FTX 부분에 이런 수많은 계열사가 있습니다. 예, 수많은 계열사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는 고객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남기기도 했었고요. JP모건에서는 이런 내용을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FTX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코인 시장이 좀 더 정상화 가능성이 보여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 도입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좀 될 것 같고 이런 시장이 앞으로 두 단계 도약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FTX가 이런 챕터 11의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 절차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자산이 아예 그냥 증발이 되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과거의 마운트곡스 사건 때처럼 그냥 강제적인 스테이킹 형태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실시간 방송에서도 매번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트론에서 이렇게 자금을 빼는 게 과연 좋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출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냥 거기다가 내버려 둔다라고 또 상담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빼봐야 거의 10분의 1 반토막만큼 날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없는 돈 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내가 무슨 대출을 당장 만기가 상환이 도래를 해서 그런 상환적 여건이고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절차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트위터에서 모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FTX 쪽에 있는 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 회생 절차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면 이게 전체에 있는 이 인수 금액도 엄청나게 쪼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쪼그라드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되면 이제 하이에나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하이에나라고 좀 지칭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뭐 이 시장은 좀 야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대부분 그때 바이낸스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한 변호사의 트위터 내용도 있었고요. 반면에 또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트론 저스틴 선도 일단 그쪽에 발을 담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예금 실사 보고서 결과 공개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업비트입니다. 우리는 지안회계법인에서 10월 1일 기준으로 딜트 자산 예금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101%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거래소 다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카톡방에서 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당분간 피해야 할 거래소 지가 크립토닷컴, 바이빗, 네스오, 쿠코인, 후오비 글로벌, 폴로닉스가 좀 될 것 같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현재 안전한 거래소로는 국내 5대 거래소와 바이낸스, 오케이, 코인베이스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빨리 이런 자산 실산을 도입을 했던 거래소이고요.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장난침과 동시에
거래소 라이센스가 박탈이 되고요. 금융거래에 있는 실명 기준에 또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기반을 받는 이제 은행과의 그런 인출 구도, 입금과 인출 구도에 따른 라이센스도 박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멍청한 짓거리를 국내 거래소에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국내 5대 거래소 대비보다는 뭐 빗썸, 코인원 이런 쪽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업비트 정도는 그나마 미우나 고나 쓸 수밖에 없다.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저는 이쪽이 가장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피해야 될 거래소들이 왜 이런 리스트가 나왔던 배경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 여기 비트코인 마이닝 풀 해시레이트 랭킹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자 파운드리 USA와 엔트풀, 바이낸스 풀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2018년도 때부터 여기는 카지노와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코리니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지노가 있으면 카지노에 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냥 빨랑 거래소가 있다고 하면 그 칩을 해당에 있는 투자자들이 들고 가져가 버리면 없어요. 그냥 다른 카지노에서 그냥 칩 들고 저기에서 그냥 놀자라고 하면 끝나는 판입니다. 이걸 2018년도 때 대부분 중소거래소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 많이 줄고 호가도 거래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많이 보고 바이낸스도 유동성의 그런 부족 부분 현상을 해결하고자 해서 기존 대비부터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공을 많이 들었냐면요. 디파이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썼냐면 덱스 시장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으로 이 채굴풀 시장도 많이 신경을 쓴 겁니다. 이게 다 연결적 구도관계에 있는 게, 자, 디파이 부분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동성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산적 조건 관계가 있어서 이걸 신경을 많이 쓴 거고요. 채굴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지분만 투자를 해서 끝냈는데 이게 비트코인 캐시와 SV 싸움으로 인해서 얘네들에 있는 것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비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기피되는 거래소들은 대부분 단일 거래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죠. 그러니까 뭐 코인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덱스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너무 탈중화가 되어져 있지만 OTC 거래 비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거래소를 이쪽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것도 맞겠지만, 나중에 재편이 되면 이런 실사 부분에 공개를 하는 수순으로 아마 재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내가 거래소를 꼭 써야 된다, 꼭 선물을 위해서라도 꼭 써야 된다고 하면 그냥 바이낸스 정도가 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FTX 리서치 전 직원이 퇴사가 되었고, 또 이 중간에서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이에나들이 많다고. 이 타이밍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 CTO도 좋은 직원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와라 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쁘다라고 전 보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시장은 야생이라고. 그 다음에 트론의 설립자 저스틴 선도 이번에 FTX 인수 부분에 여전히 관심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테더 쪽도 좀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가 멈추니까 오히려 달러 약세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의 내려가는 폭도 매우 커졌던 현상이 일단 제1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FTX 사태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상반기 때 스테이블 코인의 이미지 손실, 그 다음에 거래소의 신뢰적 타격, 이 두 개를 다 줬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더가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겠죠. 근데 테더는 감사를 그 전에 상반기 때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루나 때부터 엄청 많이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금리 인상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국채 비중이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왜 그러냐? 이 많은 금액이 미국의 지방은행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지방은행이 망하면 안 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을 사전적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배경은 감사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 그 다음으로 FTX T++ 규제 기간에 EU 라이센스를 정지를 또 당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FTX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왔던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차 대조표에 문제가 생긴 VC 애들은 숨기고 숨기다 언젠간 드러날 것인데 디파이에 줄 청산이 나올 확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닷컴 버블의 붕괴 후 2년간 지속되었던 그런 상황 때처럼 오랫동안 안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마음을 좀 단단히 가지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트윗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비트코인 최고점 당시 순위와 지금의 순위 비중을 보게 되면 시즌 때마다 순위는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오래된 코인이라고 해도 그만큼 변화와 혁신에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면 언제든지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사태를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도 어느 정도 정리 수순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DCCPA가 일단은 가장 규제에서 이걸 좀 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DCCPA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디파이 시장에 따른 규제 명확화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거의 다 KYC 해라 라는 형태로 지금 나와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거래소들도 다 저렇게 실사 보고하고 감사하고 등록하고 다 해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탈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도가 높은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규제화가 이제 스타트를 끊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불장이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뭐 당장 제가 봐도 뭐 5년, 10년까지는 그렇게 규제 강도가 크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가의 그 마지노선이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뭐 10배, 뭐 20배, 30배 시장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시장의 덩어리가 커지면 이런 자고 나면 투자금 증발이라고 써져 있죠. 도박게임이라고 되어져 있고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조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은. 왜? 금융의 수장들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결국 남 탓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본인이 결정했어도 이제 남 탓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선물 옵션도 레버리지 비중이 5에서 15배, 해외의 경우 2, 30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100배, 뭐 150배,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청산되는 규모, 양에 있는 그쪽이 제조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 있는 시가총액의 레버리지의 총액을 뺀 나머지 실제 여기에 있는 자금 비중이 더 명확하게 나오겠죠. 나중에는 데이터로. 그래서 시장이 완립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명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을 할 수 있다. 단 위험도는 더 높겠죠. 이런 상황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거. 그건 무엇이 좋을 것인지는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코인 보게 되면 테라 기반으로 FTX에 상장했던지 터져서 폭망했고, 또 컴투스 테라 뒤늦게 투자했다가 또 폭망했고, 그리고 코인 매우 다량, 또 C2X 코인이 FTX에 묶여져 있다는 거,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달러도 다량 FTX에 묶여져 있다는 거. 와, 이거는 진짜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뭐 이렇게까지 운이 안 따라주는 경우는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오스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소각됐던 물량이 다시 논란이 좀 됐었죠. 그 내용에 추가 내용이 또 나온 게 있었습니다. 뭐 블록 생성에서 BP 투표가 과반수 이상이 넘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사항인데 벤처 육성 자금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죠. 엄격한 감사 관리? 야, 지금 거래소도 저 모양 저 꼴인데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이런 벤처 자금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때까지 이오스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뭐가 있어요? 라고 보았을 때는 타 PP들이 해먹지 않았나요? 라는 그런 또 반론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오스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게 이오스한테 정말 좋은 부분인지, 그리고 공생적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채굴 회사들도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손실분이 좀 있더라도 조금씩 팔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또 하락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채굴자가 이제 과거 최고점 대비해서는 해시레이트 대비 좀 수익성이 잘 나왔는데 지금은 1 해시레이트당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은데 이 해시레이트 규모도 역대 지금 최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소는 좀 문제가 돼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지표도 유심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 알라메나 리서치 1,300만 달러 대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과 영국의 재무장관도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CBDC 이야기도 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단계 결과 향후 계획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CBDC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울 부분은 뭐 영지식 증명 기술도 많이 써봤는데 아직은 응답 대기 시간이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략 1초당 4,000건 정도를 해보니까 대부분 1분 정도의 딜레이 타임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1분이면 크죠, 생각보다. 그리고 그게 피크 타임 때에 또 많이 지불하는 시점이 또 몰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초당 거래되는 빈도가 4,000건에 1분이라고 했지만 4,000건이 초과됐었을 경우에는 더 많이 지연 시간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CBDC를 활용하는 부분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연구성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엄청 수십 장인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환율 부분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배경은 결국 방역 규제에 완화한 중국이다. 10일에서 8일 정도를 줄였고, 그리고
확진자 나온 황곰평도 운영 정지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거 뻔히 보이니까 서서히 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중국 방역 규제 완화 세부 조치 위안화 달러 7.2위안까지 절상을 또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원달러도 미쳐버렸습니다. 네, 워낙 강세로 인해서 거의 1,400원대가 한순간에 1,313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엄청 빠른 시일 안에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는 폭은 제한이 있어요. 뭐 1,200원대를 뭐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증시에서도 불장이 크게 나왔던 거 코인과 비슷한데 이 쇼 커버링 부분에서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좀 강세가 나왔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건 이제 FTX 파산 보호 신청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제 대부분 투자들 뭐 크립토 관련된 주식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소 제가 좀 정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뭐 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투자 부분은 이 어려운 시장도 2014년도 마운트콕스 대비보다는 전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 위안인 건 FTX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객의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 정책을 잘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진짜 영끌에서 대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주변 분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단점도 있겠죠. 그게 이번 사태에서 언젠가는 이 물량도 나오는 시점이 또 도래를 하면 이것도 그때 시점에서 또 악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마운트콕스 사태와 이번 점은 좀 다른 점은 알트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묶였던 자금과 그냥 비트코인으로 놔둬서 묶였던 자금에 있는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